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사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를 권성동으로 한다. 이게 지금 아직 의총에서 의결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금 해법이 예. 이 완전히 이 청개구리식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이 예, 비대위 이제 법원에서 그 비대위 사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비대위를 바로 해산해야 되는데 비대위를 지금 계속 존속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비대위원장은 무효라 그랬는데 예. 그 무효인 비대위원장 대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연히 무효 대행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그 직무대행 무효라라고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하지 마라고 한 거를 지금 끝까지 계속하는 이 완전히 청개구리식 해법이어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당이 수습이 안 되고 계속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법원의 판단이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을 또 하면 이번에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기정치하는 거죠. 오기정치.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법원이 틀렸다. 그래서 법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 새로운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법원과 싸우는 거죠. 근데 오기 정치를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래서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당의 중지를 모은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런 이제 기존 비대위를 새로운 비대위 만들 때까지 존속시키고 새로운 비대위 만들어서 지도부를 뭐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 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요. 예. 이건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그래서 이 뭐 네 가지 결정문 우리 그 결의안에 가서 나왔잖아요. 새로운 비대위로 간다, 뭐 중지한다, 뭐 이런 것들. 지난번 그 5시간 의원총회. 예. 주말에 토요일 날에. 이건 내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표결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표결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표결이 거부당하고 그냥 뭐 박수 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의원들 보면 그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징계 건은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약간 과반 조금 넘었어요. 한 65명 정도 있었는데 34명인가 뭐 이 정도 손을 들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주류랑 가까운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법원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표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비대위까지 존속시킨다. 뭐 이런 내용에서는 표결도 안 했기 때문에. 표결 안 하고 그럼 박수로 그냥. 아니, 근데 박수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말씀대로 이 당의 중지를 뭐하냐? 모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죠. 아, 그때 당시에 절차적 하자가 그러면 4개 조항 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항별로 이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은 달라. 어쨌든 표결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누구 징계하자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겠습니다. 예. 사람 징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체 국회에 관해서, 전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공개 투표하듯이 손 들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정치적 룰, 정치적 도의도 아니지만 룰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의원들 이 중지를 모았다고 하는 게 좀 지금 아무튼 그 자체가 문제가 좀 큽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의원총회 규정은 115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규정이 없어요. 규정 없어요? 무슨 뭐 제적 의원의 과반이랄지, 아마 그런 뭐 출석 의원의 과반이랄지.
그런 규정이 없고 예. 대체로 이제 의총에서는 합의제로 합의제다. 합의제로 해왔고. 예. 근데 이처럼 뭐 박수로 강행하는 이제 박수를 할 때는 거의 완전 합의, 절대 다수의 합의가 있을 때 한 거고 뭐 강력한 이견이 지금 뭐 권성동 대표 거치만 두고서라도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퇴하란 말이 강하게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하는 사람 말고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다 이게 찬성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아무튼 중지가 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군요. 어떻게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면. 사실 그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당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망했다고 뭐 이야기한 이유가 예. 뭐 이처럼 가는 방향도 틀리고 또 그 방향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지 않고 아무튼 창피합니다. 우리 당내 문제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의원님은 그러면 국민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한데 의원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 해법은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수습 하는 게 목표일 텐데요. 예.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또 우리 당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집니다. 우리 당 운명을 우리 당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뭐 이런 좀 참담한 상황이 되고 추석 전에 수습을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새 원내대표 뽑아가지고 예. 그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면 대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예.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들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예. 할 건지 정하면 되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추석 전에 수습이 되는 거죠. 한 일주일이면 수습이 됩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실이나 당내 주류 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아마 좀씩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당장 그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 하려면 전국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서병수 의장이 소집 거부를 했잖아요. 예. 예, 그처럼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비대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국민 민심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 욕만 먹지 이게 뭐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새로운 비대위 가는 거는 중단하고 예. 이제 원내대표 교체를 해서 수습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사실 본인의 책임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좀 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정리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습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예. 수습을 못해서 만약에 수습한 다음에 사퇴를 한다면은 계속 사퇴를 못하는 예. 이런 뭐 좀 웃기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내 주류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지금 반론을 펼쳐본다면 네. 원내대표를 교체하고 권성동 의원이 교체됐는데 그 상황이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냥 6개월 당원 정지만 당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가 6개월 후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돌아온다는 건데 그걸 대통령실과 당내 주류 세력이 용인할 수 있는가?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주류에서는 그 이준석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가 징계를 하면 이제 그전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예.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출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징계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이에요. 예. 물론 그 당시 발언 수위가 좀 과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을 욕보인다는 생각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다, 용인할 수가 없다. 이래야 사실은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 이제 뭐 징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자유라는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인데 그렇죠. 저는 예. 대통령이 이런 비판 충분히 용인할 거라고 봐요. 예. 물론 물론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이 정도 발언으로 누구를 징계를 한다, 처벌을 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치 위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정치 현실을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고 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정치를 했다가 계속 되치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추가 징계 추진을 하게 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도 그냥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너무 좀 단견으로 좁은 시각으로 지금 정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을 잘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시점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사퇴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표를 강제로 축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명예 퇴진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새로운 비대위로 또 축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명예 퇴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제 축출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자기 처신할 수 있는 폭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이 강제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방어 투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강제로 축출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서로 간에. 예. 한쪽은 강제로 축출하려고 그러면서 불명예 퇴진시키려고 그러면서 너는 신사적으로 임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윤석 대표는 수사, 기소 이런 문제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명예퇴진을 하라는 게 자체가 저는 성립 안 됩니다. 강제 축출을 하려는 상황인데 여기에 응하면 자기가 다 의혹이나 이런 지금 이제 수사 받고 있는 내용 이걸 본인이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원님 말씀대로 원내대표를 바꾸고 그런 직무대행체제,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간다면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당대회를 6개월 후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당원권 정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무혐의가 되면 사실 이준석 대표 무혐의가 되면 윤리위 징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대표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죠. 여태까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닙니까? 마녀사냥 당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근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리고 기소가 되는 어떤 사실 근거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때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8월 중순에 나온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지금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원래 어떤 혐의나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기소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 수도 없고 언급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이.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대표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만나서 합의할 수는 없나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애초에 이 상황도 법원에 가처분 가는 상황도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복귀를 보장하는 비대위안을 조혜진 의원과 제가 그때 제출했었고 그게 이제 전국이 표결해서 우리 당 주류가 거부하는 바람에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때 당원 당규가 채택이 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죠. 가처분도 안 걸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도 이제 비대위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당내 반발은 커지고 혼돈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혼돈이 더 악화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